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300일이 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최근 동부와 북부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새해 첫날부터 무인기 등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용병단체인 와그너 그룹을 앞세워서 야습을 시도하고 있는 등 겨울철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선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동부 전선의 격전지인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크레미나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동부 루안스크의 크레미나에서는 러시아군이 시 경계 밖으로 격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보급과 사기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해 벽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러시아군인 최소 63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마키유카에 있는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미사일로 공격해서 63명의 군인이 사망했다라고 밝혔고 1월 4일에는 러시아 국방부는 다시 89명이라고 고쳐서 발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방공망이 이 중 2발을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피격 지점 밝히기를 꺼려하면서도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새벽 사이에 하이마스 로켓 여러 발이 이곳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곳에 직업기술학교가 있었던 건물인데요. 현재는 러시아군이 전선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신병들을 임시로 주둔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시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콕 찍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더구나 러시아군 탄약고가 이 숙소와 맞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탄약고가 공격받아서 폭발과 더불어 건물 상단부가 무너 내려앉았고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병사들이 대거 사망했다는 겁니다. 군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신병훈련소와 탄약고가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이건 차마 말도 안 되는 일이 화를 키웠다는 것이죠. 러시아 군대의 이런 무지를 넘어서 안이하고 멍청한 병력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봐야 할까요? 러시아군은 이곳이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키유카 신병 숙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은 바로 러시아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 첩보망이 마키유카 직업기술학교에서 러시아 본토 사이에 많은 양의 휴대전화 송신과 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파악하고 이것을 병영으로 지목해서 공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신호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부대비 지휘를 제공한 결과가 된 것이죠. 러시아 국방부는 장병들이 휴대전화 금지 수칙을 어기고 전원을 켜고 대량으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이유가 아닌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 공격 피해로 러시아군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이 밝힌 바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개별 전투에서 나타난 자기 나라의 군 피해 상황을 거의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에서 폭격 현장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황급히 이례적으로 이번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만약 이번 피해 사건을 숨기면 유언비어를 타고 급속하게 민심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론 관리에 나섰다는 관측이죠. 러시아는 향후 50만에서 70만 명을 추가 징집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군 병력을 현재 115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키이우 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선의 부정적 소식이 앞으로 추가 징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마키이우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러시아군 사망자가 약 400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처음에 사망자가 63명이라고 이례적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사망자 40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한때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친러 지도자였고 현재는 밀리터리 블로거로 활동 중인 이고리 기르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번 공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잔해 아래 깔려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역시 친러시아 군사 블로거인 아나스타시아 카세바로바는 숨진 러시아 군인들은 대부분 사라토프와 사마라에서 새롭게 징집된 병사들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이 불필요한 희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의 책임을 군 지휘관이 아닌 희생자들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 직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또 다른 공격으로 러시아군 약 500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전투를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월 3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새해 전날인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출라 키브카 마을 근처에서 약 500명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후메니우크 남부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전선에서 우리가 성취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이 공격에 대해 논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격추된 거의 모든 러시아 전투기는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에 의한 셀프 격추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권위 있는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그들에게서 나온 주장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비공식적인 러시아 선전 매체 라이바르라고 하는 선전 매체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각 군과 부대들 간의 상호작용이 불충분하고 피하 식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아군 격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봄 이후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0, 수호이 34, 35 전투기와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거의 모두가 러시아군 자체 방공망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권위 있는 러시아 군사 전문 채널 파이터 바머는 우리의, 즉 러시아죠, 우리의 용감한 방공이 우리 항공기의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사실이 불만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항공기들이 거의 모두 우리의 방공 시스템에 격추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친러시아 군사 전문 블로거들이 자기 나라의 대공망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자국군의 항공기들이 러시아의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셀프 격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아직 완전히 이것이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의 무기 손실을 집계하는 오릭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1월 3일 현재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각각 63대씩 파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 무기 손실을 매일 집계해서 올리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는 전쟁 시작 후 지금까지 전투기 283대와 헬기 269대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이래 러시아군이 방공 시스템으로 5인으로 자국 전투기와 헬기를 여러 차례 격추시켰다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그게 바로 러시아의 방공망이야. 그러면서 격추의 책임이 있는 러시아 대공포병들을 축하 만찬에 초대한다 라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국 왕실 군사합동연구소도 지난 11월 30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에게 아군 사격은 최대 골칫거리 중의 하나로 통신시설이 결여된 탓에 러시아 부대는 러시아군을 타격하고 러시아 방공망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는
아군 사격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러시아의 상부 하달식의 명령체계가 전장에서의 계속된 실패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장의 지휘관이 위급한 전투 수행 중에 무능한 크렘린 지도부의 명령을 기다리느라고 독자적 작전 지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러시아의 군대는 군인의 생명선과 같은, 그리고 현대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채널, 각 군의 합동 전술 체계, 단위 부대 지휘관의 독자적 명령 체계가 결여된 채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에서 물려받은 소련 시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겨울 계절에 의존하고, 인명희생의 폭이 얼마든 간에 소련 시절 그때와 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시대의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300일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0만 이상의 러시아군이 희생됐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러시아군 체제상의 결함으로 스스로 자처한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고대하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